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조선시대 평안도의 작은 마을, 그곳에 송이와 만복이라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는 해 봄날, 만복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큰 돈을 벌러 가야겠소. 아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송이는 당황했습니다. 두 사람의 살림은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굶주릴 정도도 아니었죠. 여보, 나는 당신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소. 그리고 곧 우리에게 아이가 생길 텐데 이 작은 집과 보잘것없는 수입으로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지 않겠소? 만복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송이는 남편의 뜻을 이해했지만 불안했죠. 여보, 그렇다면 언제 돌아오시려는 겁니까? 1년이요. 1년 안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요. 만복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만복은 송이에게 이상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여보, 이것을 받으시오. 만복이 건넨 것은 자신이 신던 집신 한 짝이었습니다. 송이는 어리둥절했죠. 여보, 집신 한 짝은 왜 주시는 겁니까? 다른 한 짝은요? 다른 한 짝은 내가 가지고 갑니다. 여보, 이 집신 한 짝은 내가 당신에게 남기는 약속이요. 내가 돌아올 때 나머지 집신 한 짝을 신고 오리다. 그날까지 이 집신을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 주시오. 하지만 여보, 그리고 여보, 이것은 꼭 약속해 주시오. 내가 없는 동안 절대 굶지 말고 몸 건강히 있으시오. 그것뿐이요. 만복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송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복이 떠난 후 송이는 그 집신 한 짝을 방 한 구석에 정성스럽게 모셔두었습니다. 만복이 떠난 다음 날 아침, 송이는 이상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쌀독을 열어보니 어젯밤 거의 바닥을 드러냈던 쌀독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송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남편이 몰래 채워놓고 간 것일까 생각했지만 쌀의 양이 너무 많았죠. 며칠 후 옆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송이야, 미안하지만 쌀 좀 구워줄 수 있겠니? 며칠 후에 갚을게. 할머니, 얼마나 필요하세요? 송이는 쌀독에서 쌀을 퍼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넉넉하게 한 말을 드렸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쌀독은 또다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어제 많이 퍼냈는데. 송이는 의아했지만 곧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여보가 무언가 준비를 해두신 게 틀림없어.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송이네 집 쌀독이 마르지 않는다던데? 맞아요.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혹시 신령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닐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송이는 이웃들에게 쌀을 자주 나눠줬는데 아무리 나눠줘도 쌀독이 비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편 송이의 친구 연화가 찾아왔습니다. 송이야, 요즘 네 소문이 자자하더라. 쌀독이 정말 마르지 않는다며? 연화야,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여보가 뭔가 준비를 해뒀나 봐. 정말 신기하다. 그나저나 내 남편은 언제 돌아온대? 1년 후래. 아직 반년이나 남았어. 연화는 송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송이야, 혼자 있기 외롭지? 내가 자주 놀러 올게. 고마워, 연화야. 김진사댁 마님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송이의 소문을 듣고 질투심을 느꼈죠. 아니, 남편도 없는 계집애가 어찌 그리 살림이 풍족하단 말인가? 김마님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 옥라는 송이와 친했습니다. 어머니, 송이 언니는 좋은 분이에요. 왜 그렇게 미워하세요? 옥라나, 내언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남편 없는 여자가 그렇게 풍족하게 산다는 건 분명 뭔가 숨긴 게 있다는 뜻이야. 어머니, 송이 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옥라는 어머니의 말에 반발했지만 김마님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마님은 하인 칠복을 불렀습니다. 칠복아, 네가 송이네 집을 좀 살펴보거라. 쌀독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예, 마님. 칠복은 며칠 동안 송이의 집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죠. 마님, 이상합니다. 송이 아씨는 그저 평범하게 사십니다. 특별한 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김마님은 점점 더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김마님은 직접 송이를 찾아갔습니다. 송이네 있느냐? 아, 김마님, 어서 오세요. 송이는 공손하게 김마님을 맞이했습니다. 송이네, 솔직히 물어보겠다. 자네 쌀독에는 신묘한 요술이라도 부렸는가? 남편도 없이 어찌 그리 살림이 풍족한 혹 집 나간 남편이 몰래 금덩이라도 숨겨두고 간 것 아닌가? 김마님의 노골적인 질문에도 송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님, 저는 아무런 비밀도 없습니다.
다만 제 방 한구석에 있는 남편의 집신 한 짝 덕분인 것 같습니다. 집신 한 짝, 그게 무슨 소리냐? 송이는 김마님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정말로 낡은 집신 한 짝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죠. 저는 이 집신을 볼 때마다 남편과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쌀독에 쌀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김마님은 송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구나. 집신 한 짝이 어떻게 쌀독을 채운단 말이냐? 마님,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요. 송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마님은 화가 났지만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죠. 김마님의 딸 옥라는 마을의 젊은 선비 준호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가난했지만 학식이 뛰어나고 마음씨가 곱기로 유명했죠. 어느 날 옥라는 송이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송이 언니, 저 준호 오라버니를 좋아해요. 그래? 준호는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뭐가 문제니? 어머니가 반대하세요. 준호 오라버니가 가난하다고. 옥란은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송이는 옥란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옥란아, 진정한 분은 돈이 아니야. 마음이지. 준호는 분명 좋은 남편이 될 거야. 하지만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하죠?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송이는 옥란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송이는 준호를 찾아갔습니다. 준호, 혹시 옥란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거 알고 있니? 준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송이 누님, 그게 솔직히 말해봐. 너도 옥란이를 좋아하지? 예. 하지만 저는 가난합니다. 김진사댁 마님께서 저를 받아들이실 리 없어요. 송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우리 집에 와서 쌀을 받아가렴. 그리고 그 쌀을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저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아니야. 너의 마음을 김마님께 보여주는 거지. 김마님은 돈만 믿는 분이야. 하지만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알게 해줘야 해. 준호는 송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매일 아침 송이의 집에 와서 쌀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쌀을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죠. 할머니, 이 쌀을 받으세요. 어머, 준호, 고맙구나. 하지만 이 많은 쌀을 어디서 구했니? 송이 누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준호의 선행은 곧 마을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준호를 칭찬했죠. 준호는 정말 착한 청년이야. 가난해도 남을 돕는 마음씨가 금보다 귀하지. 이 소문은 김마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뭐? 그 가난한 선비가 매일 쌀을 나눠준다고? 김마님은 의아했습니다. 준호가 어디서 그 많은 쌀을 구했는지 궁금했죠. 김마님은 준호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녀는 몰래 준호를 따라갔죠. 준호는 송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송이는 문을 열고 준호에게 쌀을 건넸습니다. 아하! 역시 송이가 준호에게 쌀을 주고 있었구나! 김마님은 분노했습니다. 송이가 가난한 선비를 도와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려 한다고 생각했죠. 이 꾀를 부리는 계집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김마님은 송이의 비밀을 캐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밤에 몰래 송기의 집에 침입하기로 계획했죠. 그날 밤, 김마님은 몰래 송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송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죠. 집신 한 짝이 비밀이라고 했지. 그것만 가져가면 송이의 쌀독도 마를 것이야. 김마님은 집신 한 짝을 훔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송이의 쌀독이 마르고 우리 집 쌀독이 채워질 거야. 김마님은 기대에 차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김마님의 쌀독은 여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송이의 쌀독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김마님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죠. 김마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신이 송이의 집에 몰래 들어가 집신을 훔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마을에서 덕망 높은 부인인데 도둑질을 하다니. 김마님의 양심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죠. 며칠 후 김마님은 눈에 띄게 야위었습니다. 옥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날씨가 더워서 잠을 못 잤을 뿐이야. 하지만 김마님은 솔직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도둑이 나타났습니다.
김진사다에게 도둑이 들어 많은 재물을 훔쳐간 것이죠. 아이고, 우리 집 보물이 다 없어졌어. 김마님은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며칠 후 송이가 김마님을 찾아왔습니다. 마님, 혹시 잃어버린 것이 없으십니까? 김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송이, 네가 어떻게... 마님, 며칠 전부터 마을에 수상한 사람이 드나들더군요. 혹시 도둑이 든 것은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송이의 눈빛은 깊고 차분했습니다. 김마님은 그 눈빛에서 모든 것을 아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송이야, 나는... 김마님은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송이야,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네 집신을 훔쳐갔어. 네 쌀독의 비밀이 그 집신에 있다고 생각했건만 내 쌀독은 여전히 비었고 난 어느새 도둑이 되어 있더구나. 김마님은 송이에게 집신을 돌려주며 울었습니다. 송이는 집신을 받아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님, 이 집신은 마법의 물건이 아닙니다. 그럼 대체 뭐란 말이냐? 이 집신은 제 남편이 저를 믿는다는 증표입니다. 남편은 제가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두고 떠났습니다. 송이는 김마님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떠나기 전에 이웃 마을의 큰 곡물상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 집 쌀독에 쌀을 넣어달라고요. 1년치 쌀값을 미리 지불하고요. 그렇다면 집신 한 짝은 저에게 남편을 기다리는 인내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집신을 볼 때마다 저는 남편이 돌아올 것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 수 있었지요. 김마님은 깨달았습니다. 집신의 진정한 힘은 마법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을요. 송이는 김마님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잃어버린 것은 재물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 집신이 당신에게 준 고통을 갚으려면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매일 아침 제 집에 오셔서 쌀을 받아가세요. 그리고 그 쌀을 마을의 가장 가난한 5집에 나눠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내 쌀독이 바닥나지 않겠느냐? 마님, 남편은 제가 쌀을 나눠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쌀이 줄어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김마님은 송이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마님은 매일 아침 송이의 집에 가서 쌀을 받아 이웃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이웃들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김마님의 성실함을 보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사람들의 감사에 김마님은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었죠.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청년이 김마님을 찾아왔습니다. 마님, 저는 마님 댁에게 도둑질을 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마님께서 송이 부인 댁의 집신을 훔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마님이 위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께서 매일 쌀을 나눠주시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제 죄를 뉘우치고 싶습니다. 여기 마님의 보물을 돌려드립니다. 청년은 훔쳤던 재물이 숨겨진 곳을 알려줬습니다. 김마님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선행이 도둑의 마음까지 바꾼 것이죠. 청년, 고맙다. 내 용기에 감사한다. 김마님은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돈과 명예만 추구하지 않았죠. 어느 날 옥란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준호 오라버니와 혼인하고 싶어요. 김마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반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옥란아, 준호는 좋은 청년이구나. 가난하지만 마음이 부유하지. 어머니, 정말이에요? 그래, 어머니가 잘못 생각했구나. 진정한 분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배웠단다. 옥란은 어머니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서는 혼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옥란과 준호의 혼례였지요. 김마님은 성대한 잔치를 열어 두 사람을 축복했죠. 준호,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 가난해도 괜찮다. 너의 마음씨가 금보다 귀하니까. 장모님 감사합니다. 평생 옥란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송이는 두 사람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죠. 옥란아, 이거 받아. 송이가 건넨 것은 새로 짠 집신 한 켤레였습니다.
송이야, 이게. 연화야, 이 집신을 보며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잊지 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송이를 껴안았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김마님은 송이를 찾아왔습니다. 송이야, 고맙다. 내 덕분에 나는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마님,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님께서 스스로 깨달으신 거예요. 아니다. 네가 나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네 집신을 훔쳤을 때 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었었다. 하지만 네가 나에게 쌀을 나눠주게 했을 때 나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다. 김마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송이야, 사실 나는 네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 거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네 남편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서로를 진정으로 믿기 때문이지. 송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만복이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송이는 아침부터 설렜죠. 오늘이야 여보가 돌아오는 날. 송이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방 한 구석에 모셔두었던 집신 한 짝을 꺼냈죠. 여보, 약속 지켜주세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마을 어귀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송이, 송이. 송이는 뛰어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만복이 서 있었죠. 만복의 발에는 새 집신 한 짝과 낡은 집신 한 짝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여보, 두 사람은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와 두 사람을 축하했죠. 그날 저녁, 만복은 송기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먼 곳에 가서 일했소. 큰 상단에서 물건을 나르고 장사를 도우며 돈을 모았지. 송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만복은 말을 이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곡물상 주인에게 부탁했소. 매일 아침 당신의 쌀독에 쌀을 채워달라고. 1년치 쌀값을 미리 지불하고 떠났지. 여보, 나는 당신이 굶주릴까봐 걱정했소. 하지만 무엇보다 당신이 나를 믿고 기다려줄 것을 믿었소. 송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복은 자신이 신고 있던 낡은 집신을 벗었습니다. 여보, 이 집신 한 짝을 보시오. 송이가 간직했던 집신과 만복이 신고 온 집신은 한 쌍이었습니다. 만복은 두 집신을 나란히 놓으며 말했죠. 여보, 이 집신 두 짝은 우리를 상징하오.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였소. 그리고 이제 다시 합쳐졌소. 송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집신 한 짝의 의미를요. 무엇이요? 집신 한 짝은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두 짝이 합쳐지면 완전해지죠. 우리의 사랑도 그래요.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믿으면 언젠가는 다시 완전해질 수 있어요. 만복은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요.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만복의 귀환을 축하하는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만복 축하하네. 송이 정말 대단하네.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만복은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을을 떠난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얻은 것은 돈이 아니라 신뢰의 가치였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만복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 아내는 집신 한 짝만으로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지요. 여러분들도 제 아내를 도와주셨던 만큼 그 마음처럼 진정한 부를 이루실 사람들은 겁니다요. 박수를 쳤습니다. 김마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만복, 송이, 나도 너희에게 감사한다. 너희 덕분에 나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만복은 김마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마님께서 제 아내를 통해 변화하신 모습이 이 마을 전체에도 좋은 영향을 준 것 같네요. 세월이 흘러 송이와 만복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신 한 짝의 약속이라는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집신 한 쌍은 지금도 마을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신을 보며 말합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신뢰다. 그리고 집신 한 짝처럼 불완전해 보여도 서로를 믿으면 완전해질 수 있다. 이것이 집신 한 짝의 약속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른 또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